안녕하십니까. 저는 아무르 임용학원에서 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민호라고 합니다.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스타트니까 좀 활기차게 좀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.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그 뽑는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나서 거의 뭐 재작년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 지금 늘어난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혹 늘어나가지고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. 전혀 이제 그렇게는 예상 못하고 그 기존에 뽑아왔던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확 뽑는 인원이 좀 많아져가지고 좀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내심 조금 이제 기분이 좋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좀 안정적이기도 하고, 그동안에 안 뽑았던 지역에서도 뽑기 시작하고,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작년 까지 그렇게 이제 나온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분석을 좀 하면서 해보면서 오늘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첫 번째 이제 문제 분석인데, 지금 이거는 그 객관식 시절 말고 그 이후에 이제 2014학년도 그때부터 시작된 주관식, 그러니까 서술형 부터 지금까지 바로 작년에 기출이 됐었던 문제까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됐었고, 어떤 문제들로 이제 구성이 됐었고, 이제 그렇게 이제 갈 거고, 그 다음에 올해 1년 강의가 어떻게 또 이제 진행이 될 건지 그것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. 그 다음에 그 이제 1년 강의가 이제 어떻게 진행돼 쭉 이제 보고,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었던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쳐다보기 싫겠지만 다시 한번 좀 쳐다보고, 어떤 면이 이제 계속해서 내가 부족했었나, 아니면 앞으로 이제 어떤 면을 내가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것인가, 그런 차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들어갈 부분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이제 문제 분석인데,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014년부터 2014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는 요 세 파트에서 이제 주로 문제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. 지리교육론, 그 다음에 인문지리, 자연지리 파트에서 대부분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, 지리교육론 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세 개 파트 중에서 가장 이제 비중이 좀 작은 편이고, 그 다음에 인문지리와 자연지리 같은 경우에는 인문지리가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나더라.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뭐를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, 인문지리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때 하고 자연지리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때 하고 좀 깊이가 좀 달라야 된다. 깊이가 좀 달라야 된다. 뭐에 초점을 좀 더 먼저 두셔야 되냐면, 이 인문지리 파트에 조금 더 초점을 좀 두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자연지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지형, 기후 뭐 이런 파트인데, 문제 수가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예전부터 바로 작년에 나왔던 그런 기출 문제들을 가만히 쭉 보시면 전혀 생뚱맞게 툭 튀어나온 그런 문제들은 거의 없다. 그래서 예전에 나왔었던 게 앞으로도, 지금도 나오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차원으로 예를 보시면, 자연지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준비하기가 이렇게 어렵진 않다. 인문지리에 비해서. 그래서 지리교육론과 인문지리, 자연지리 파트 중에서는 인문지리에 조금 더 치중을 하셔라. 인문지리에 조금 더 치중을 하셔라. 그럼 어떤 책을 봐야 될 것인가? 그거 이제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서답형이 실시가 되고 난 이후로 지리교육론 파트는 2016학년도부터 거의 이제 문제가 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마찬가지 인문지리도 보통 이제 거의 이제 세팅이 되어 있고, 자연지리도 문제 수가 이제 거의 세팅이 되어 있고, 그리고 총 문항수는 2016학년도부터 22문제, 총 22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, 그 전에는 얘가 처음 시작됐을 때,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는 뭐
수험생들의 난이도라든지 그런 수준을 좀 맞추기 위해서 좀 왔다 갔다 한 면이 있었는데 2016학년도부터는 거의 문제가 세팅이 되고 있다. 그래서 앞으로도 2019학년도, 20학년도도 마찬가지 이 서답형이 유지되는 한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인원을 보면 60명 내외 보통 이제 이렇게 뽑다가 바로 이제 작년에 117명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이제 확 이렇게 늘어나서 많이 이제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좀 안심이 되는 그런 이제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. 맨날 이 5, 60명 정도 이제 이렇게 뽑다 갑자기 2배가 확 늘어나니까 엄청나게 많이 이제 뽑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다른 과목이랑 좀 비교를 하면 좀 그렇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조금 이제 뽑는 인원이 좀 적은 편이다. 그래서 100명 내외 정도로 이제 이렇게 나왔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5, 60명 정도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훅 뛰어 올라서 인원수가 갑자기 확 늘어서 좀 많이 당황을 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 뽑았던 그런 이제 인원수에 거의 뭐 비슷하지 않을까. 내년에도 19학년도에도 한 100명 내외로 그렇게 이제 뽑히지 않을까. 한 번에 이제 싹 내보내고 한 번에 탁 뽑고 이제 그러지 않을까. 순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어느 정도 이 수준이 또 유지되다가 점점점 늘어나다가 뭐 어느 순간 되면 또 이제 줄어들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 좀 그러니까 내년에 2019학년도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.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. 근데 2배 정도로 이제 이렇게 확 늘었는데 모집 인원은 이렇게 2배 정도로 늘었는데 응시한 인원은 거의 그대로입니다. 거의 그대로입니다. 950명, 900명에서 1000명 왔다 갔다 하다가 117명 뽑는데 이제 1050명 정도가 이제 응시를 한 거고 이제 좀 있다가 뭐 1월 말이나 이제 2월 달 정도 되면 실제로 각 지역별로 점수 커트라인이 다 이제 나오게 될 거고 그다음에 실질 경쟁률도 1, 2차 이제 다 합쳐서 이제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은 3월 달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모집 인원이 2배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응시 인원은 거의 그대로다. 약간 상승한 정도고 거의 이제 그대로다. 그래서 이거는 그 전에 워낙 이제 안 뽑았었기 때문에 지리를 전공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뭐 다른 데를 이탈하는 경우도 있고 뭐 공무원이나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복수 전공이나 이런 것들이 이탈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응시 인원은 그렇게 확 늘진 않았다. 보통 이제 이 정도 뽑으면은 뭐 몇천 명 정도가 돼야 되는 게 예년 같으면 정상이었는데 응시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는 거는 지리과 과목 전체적인 그런 문제로 볼 수도 있다. 뭐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문제 분석이라고 하는 요 취지에 맞게 내가 이 임용에 나오는 요 지리가 지리교육론과 인문지리와 자연지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문지리 파트가 가장 문제수가 많더라. 문제수가 가장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중요하다. 그리고 여러 학자들도 거기에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. 따라서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인문지리에 조금 더 이제 치중을 하셔서 올해 이제 준비를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카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. 그래서 자연지리, 인문지리, 지리교육론 중에 가장 중요한 물론 셋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인문지리 파트.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카드 보시면 되고 자,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어떻게 강의를 이제 할 것인가. 올해 어떻게 이제 강의를 할 것인가. 이제 1, 2월 강의는 뭐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거의 뭐 모든 학원에서 거의 뭐 동일합니다. 1, 2월 강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수 내지는 대학교 4학년
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임용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보신 그런 분들이 들으시면 좋습니다.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. 그래서 시험이라고 이제 했던 건 이제 이런 국가적인 시험이라고 이제 했던 건 수능 이후가 이제 수능을 본 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이런 국가고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, 수능 준비하듯이 그렇게 준비하면 되느냐, 그렇게 준비하시면 내년에 저를 또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준비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임용지리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 1, 2월 때부터 개념을 좀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시고 출발을 하셔야 11월 달에 이제 12월이죠. 성적표 나오는 게 12월에 웃을 수 있다. 자, 일단 1, 2월 강의는 인문지리, 자연지리, 지리교육론 파트를 다 다룹니다. 근데 이거를 완전 세부적으로 쫙 깊게 들어가서 다루지 않고 큰 줄기 위주로 파악을 한다. 큰 줄기 위주로 이제 파악을 할 거니까 사실 공부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1, 2월 강의가 좀 안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. 좀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그래서 1, 2월 강의는 좀 패스하셔도 상관없는데 처음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초수 같은 재수 요런 이제 분들은 이런 분들은 1, 2월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큰 줄기를 어떻게 이제 파악을 할 거냐면 그냥 대학에서 배우는 그런 책들을 요약을 해서 머릿속에 쑥 집어넣는 그런 이제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를 보고 그 기출 문제에서 다루는 그런 영역들 좀 전에 봤었던 요런 이제 요런 영역들을 쭉 이제 추려서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정리를 이제 할 겁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안 한다.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 사람이 강의하는 거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강의를 하는구나.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안 다룹니다. 이제 아직까지 책이 이제 1, 2월 강의 그 교재가 이제 아직 뭐 조만간 이제 나올 텐데 거기에서도 보면 지금 쓸데없는 내용을 이제 많이 좀 뺐습니다. 쓸데없는 내용을 좀 많이 뺐고 그 다음에 안 나오는 부분은 그냥 스킵하는 경우도 이제 있을 거고 그래서 기출 문제에 근거해서 내용을 다 정리를 해놨다는 얘기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다루겠다 이런 이제 의지가 좀 들어가 이제 있는 거고 그래서 기출 문제를 정말 많이 보고 많이 느끼시고 그 다음에 많이 풀어보시고 많이 분석해 보시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기출 문제다. 내용 정리 자체를 우리 교재 자체를 다 기출 문제 근거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. 그래서 1, 2월 강의에는 모든 분야를 다 다루는데 큰 줄기를 이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 어떤 게 요 파트에서는 어떤 문제가 주로 나왔구나. 요 파트에서는 어떤 문제가 주로 나왔구나. 라는 정도로 그 개념을 잡아 놓으시는 것도 중요하다. 그래서 그 내용을 쭉 그 교재에 보시면 그 각주를 다 이제 달아놨는데 이거는 2015학년도에 출제가 됐다. 얘는 16학년도에 출제가 됐다. 얘는 11학년도에 출제가 됐다라는 거를 다 이제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. 그러니까 표시가 많이 된 부분일수록 중요하다. 표시가 많이 된 부분일수록 중요하다.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내용 정리를 아주 확실하게 해놓으셔야 된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1, 2월을 이제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출이 나오는 그런 주제가 뭔지 자연스럽게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다. 그래서 1, 2월 강의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보면서 그 기출된 주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1, 2월 강의 계획의 이제 목표입니다. 그래서 되게 이제 어려울 것 같지만 왜냐하면 1, 2, 3, 4년 동안 대학에서 배운 걸 가지고 4년 동안 대학에서 배운 걸 가지고 시험을 이제 쭉 보는데 대학에서 배웠던 그런 걸 가지고 이제
그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한다면 대학교 중간고사, 기말고사 문제를 공부하는 거. 다시 말하면 그거는 학문을 하는 것이다. 학문을 하는 거. 그런데 얘는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이제 요 임용지리는 학문이 아닙니다.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얘다.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. 얘가 이제 학문이라면 책을 많이 읽고 논문을 많이 읽고 아는 게 많아야지 그 시험에 붙는 그런 문제가 될 텐데 점수도 잘 나오고. 그런데 임용지리는 그런 이제 차원으로 다가가시면 안 된다. 학문으로 다가가시면 안 된다. 그래서 얘는 기출 문제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주제를 쭉 뽑아내서 그거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가장 중요하다. 그리고 더불어서 얘네들도 이제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뭐가 이제 좀 중요하냐면 논문을 계속해서 제공을 좀 해드릴 겁니다. 논문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겁니다.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그런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논문이라든지 최신의 논문이라든지 그런 논문 위주로 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. 그럼 이 논문을 제공을 해드리면 대부분 그냥 쑥 읽고 넘어가는데 얘를 어떻게 보는 건지 얘는 이제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. 1, 2월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런 내용이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3, 4, 5, 6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강의를 이제 할 거냐. 3, 4, 5,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1, 2월을 기본 강의라고 했다면 3, 4, 5, 6월은 이제 심화 강의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3, 4, 5, 6월 같은 경우에는 심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할 거다. 그래서 이때는 초수 내지는 초수 같은 재수 뭐 이런 분들도 이제 좋겠지만 주로 이제 공부를 좀 오래 하신 분들도 들으시면 좋습니다. 근데 이거를 이제 3, 4, 5, 6월 때 이 4개월을 그냥 주구장창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건 아니고 3, 4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인문지리를 할 거고 5, 6월 같은 경우에는 자연지리 파트를 이제 위주로 할 겁니다. 그리고 교과 경우 지리교육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이 할 건데 얘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따로 강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얘가 이제 8주 분량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8주 분량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시간이 좀 모자라다 싶으면 이 교과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시간을 빼서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 방법도 있고 웬만하면 5, 6월 달에 이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해야 수험생 개개인이 복습을 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확보가 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네를 따로 이제 그 뭐 빼서 하면 또 이제 페이가 또 나가야 되고 또 수강료 또 들어가야 되고 여기 이제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 스텝도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따로 이제 뺄까도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같이 해보고 안 되면 따로 이제 빼는 그런 방법을 좀 쓰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1, 2월 강의와 좀 다른 면이 이제 뭐냐면 1, 2월 강의는 주로 이제 내용 위주로 이제 갔다면 3, 4월 강의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실제 그 내용이랑 같이 보면서 실제로 이제 기출 문제 풀이를 해 가면서 내용을 좀 더 이제 깊게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그런 이제 단계다. 이때도 마찬가지 관련 논문을 이제 제공해 드릴 건데 요때 나눠 드리는 논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1, 2월 강의 때 나눠 드렸던 논문은 주로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좀 바라보시는 그런 논문이라면 3, 4, 5, 6월 때 나눠 드리는 이 논문은 실제로 기출이 되는 그런 논문들 위주로 그렇게 이제 나눠 드릴 겁니다. 교수님들이 주로 참고로 하는 논문들, 이제 그 다음에 참고로 하는 단행본들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입수를 해서 그렇게 이제 나눠 드릴 거니까 이때 나눠 드리는 논문은 굉장히 중요하다. 이때는 좀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.
자, 이따 기출문제, 이제 같이 이제 보겠지만, 그 기출문제에서, 좀, 이 논문과 관련 내용이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됐는지도 좀 비교하면서 좀 말씀을,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1, 2월 달에 비해서 좀 더 심화, 핵심 이론을 좀 정리를 하고, 좀 더 깊게, 보는 강의가 바로 이제, 3, 4, 5, 6월 달. 그래서 1, 2월 강의는 전체 내용 파악이 위주라면, 3, 4, 5, 6월 달은 그 내용 파악된 내용들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암기할 부분은 암기하고 버릴 건 거기서 또 버리고,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안목을 좀 길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6월 달까지 1월부터 이제 6월 달까지 이렇게 이제 개념도 정리가 됐고 내용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이제 분류가 좀 이제 되었다면 7, 8월 달에는 이제 뭐를 할 거냐면 기존에 나왔었던 그런 기출 문제들을 응용을 해서 이런 기출 문제들을 응용을 해서 실제로 내가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이제 강의입니다. 그래서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적응력을 배양한다. 근데 이 기출 문제를 어떻게 이제 연도별로 쭉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주제 중심으로, 그러니까 영역별로 그렇게 이제 문제들을 좀 추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는. 그러니까 이것도 개념을 어떻게 이제 보시면 되냐면 영역별로 기출 문제를 쭉 뽑아놓고 봤더니 어떤 영역은 문제가 4, 5문제밖에 없고 어떤 영역 문제가 막 4, 50문제 정도 됩니다. 그러면 같은 인문지리 주제라도 어디에 더 초점을 두셔야 된다? 기출이 많이 나오는 그 내용에 초점을 두셔야 된다.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.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뜻은 예전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이제 조금 더 학습을 하시는 게 합격으로 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가까운 길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얘도 이제 논문을 계속해서 이제 드릴 텐데 7, 8월 달에 나눠드리는 논문은 비교적 최신의 논문들일 겁니다.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때 그렇게 교수님들이 냈던 그런 논문들 중에서 이거는 내용적으로 조금 이제 의미가 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기출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겠다. 지금까지 뭐 이상화를 하다 보니까 대충 이제 내용을 보면 논문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응용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나오면 충분히 이제 물어볼 수 있겠는 변별력이 생기겠는데 라는 안목이 어느 정도 이제 생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논문들이나 단행본들 위주로 나눠 드릴 겁니다. 그러면 이상하게 몇 개가 이제 꽂힙니다. 여기서 이제 나눠드린 논문들 중에 꼭 이제 나오는 게 좀 매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논문들을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유가 되고 그러면 그런 논문들을 따로 이제 정리를 해서 혼자 정리하기 좀 힘들다 하는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정리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자, 그다음에 요런 이제 단계들이 끝나면 9월부터 11월까지 실전 모의고사, 최종 모의고사를 그렇게 진행을 좀 할 겁니다. 9월에서 11월 같은 경우에는 실전 모의고사, 그 다음에 최종 모의고사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눈 이유가 뭐냐면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사주는 인문지리 위주, 그 다음에 나머지 사주는 자연지리 위주. 근데 여기에 계속해서 이제 지리교육론 문제는 계속 이제 제공을 좀 해드릴 거고.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는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인문지리 위주의 문제가 거의 이제 22문제가 인문지리 위주의 문제가 쭉 나갈 거고, 그 다음에 10월 같은 경우에는 자연지리 위주의 문제가
쭉 다 이제 나갈 거고. 그 다음에 최종 모의고사는 이 8주, 한 3주 정도 될 것 같은데, 작년 기준으로 보면 3주 정도 될 것 같은데, 이 3주는 자연지리하고 인문지리하고 그 다음에 지리교육론하고 이렇게 세 개가 짬뽕이 돼서 문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나갈 겁니다.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는 인문지리, 자연지리 위주로 쭉 그렇게 이제 문제를 뽑고, 그 다음에 최종 모의고사는 합쳐서 그렇게 이제 문제를 뽑고. 그래서 이 실전 모의고사하고 최종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적중률이 어느 정도 좀 있었습니다. 적중률이 좀 이따 이제 문제를 같이 이제 보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제가 이제 갖고 올 거냐면 전통적으로 보는 그런 전공 서적들, 전공 책들을 쭉 이제 보고 거의 이제 그 빠짐이 없이 각 파트에서 문제를 다 이제 만들어낼 겁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인문지리 파트에서 내용을 다 이제 훑을 거고, 자연지리 파트에서 내용을 다 훑을 거고, 그렇게 해서 문제를 다 구성을 할 겁니다. 물론 지리교육론도 마찬가지. 그렇게 해서 문제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공을 해드리면, 단순히 얘를 맞고 틀렸다, 얘는 맞았고 얘는 틀리고 뭐 점수가 몇 점 나왔고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제 본다라기보다는 요 책에서 요런 파트는 내가 빠뜨렸으니까 그런 파트를 조금 더 보강해야지 라는 차원으로 얘네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보면 어떤 문제가 또 이제 생기게 되냐면, 답안지에다가 작성을 이제 할 건데, 시험지에다 작성을 이렇게 이제 할 때하고,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제 점수를 매길 때하고, 이거를 답안지에 옮겨서 답안지 작성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점수를 매긴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답안지 작성을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. 답안지 작성을 쭉 이제 해보면 어떤 게 보이냐면, 와, 이거는 이 선생님이 쓴 거는 정말 잘 썼다라는 게 딱 보이고, 이 선생님이 쓴 거는 이건 조금 별론데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첨삭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이 다 이제 올라오니까, 처음에 한 3, 4주 정도는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, 답안지를 보면 좀 점수가 나갈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좀 수준이 좀 낮은데, 한 3, 4주 정도 이제 지나면 진짜 수준이 확 올라와 있습니다. 그래서 더 이상 첨삭을 해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, 답안지 작성 연습을 반드시 하고, 그 다음에 반드시 개별 첨삭을 다 이제 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첨삭을 받고 안 받고가 본인이 쓴 거는 자기 생각대로, 자기 주관대로 이렇게 쭉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 썼는지 못 썼는지 그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첨삭 지도를 받으면 이 부분은 뭐가 이제 맞고 뭐가 틀리고, 그 다음에 뭐가 이제 좀 부족하고 뭐를 더 이제 빼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, 최종 모의고사 강의는 반드시 이제 좀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자,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을까? 이렇게 열심히 빡세게 1년 동안 딱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합격을 이제 할 수 있을까? 다시 한번 이제 최종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하면, 일단 기출 문제를 분석을 잘 하셔야 된다. 자,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, 기출 문제를 분석해야 된다. 첫 번째는 기출 문제 풀이를 하면 안 된다. 한 번 나온 문제는 다시 안 나옵니다. 한 번 나온 문제는 다시 안 나오는데, 기출에서 다뤘던 그런 내용은
다시 한번 꼭 출제됩니다. 그러니까 얘는 기출에서 나왔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하는 게 첫 번째다.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풀이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. 아무 의미 없어요.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? 한 번 나왔던 문제는 똑같이 안 나온다. 다만 내용은 똑같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분석한다고 하는 건 기출에 나왔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것. 그게 이제 첫 번째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. 그게 이제 우리 이제 기본 교재하고 3월에서 6월 이제 심화 교재 이제 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 시중에 나온 그런 책들보다는 질도 좋고 양도 적당하고 빠진 부분 거의 없고 그렇게 이제 우리 교재를 가지고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처음에 기출 문제를 봤을 때하고 요 단계를 거치고 나서 기출 문제를 봤을 때하고 안목이 달라진다. 안목이 달라진다.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을 이제 오래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물론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. 지금까지 제 수업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을 보면.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기출 문제를 봤을 때하고 요 단계를 거치고 나서 기출 문제를 봤을 때하고 가장 큰 점이 뭐냐면 기출 문제를 보는 안목이 달라졌다. 안목이 달라졌다. 그 얘기는 안목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어떤 주제가 나올지, 어떤 주제가 출제될지,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예상을 할 수가 있더라. 예상을 할 수가 있더라. 요 파트는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 거야.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. 요 파트가 나왔었어. 그러면 여기 나올 거야. 근데 요 파트는 안 나왔어. 그럼 올해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. 하지만 물론 예외는 좀 있긴 하지만 이런 차원으로 안목이 대부분 형성이 될 수 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출 문제를 잘 봐야 된다.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. 자, 그 다음에 전공책이라든지 논문을 꾸준히 끊임없이 보셔야 된다. 근데 이거는 다 봅니다. 다 봅니다. 아까 이제 1,050명이 지원을 이제 했었는데 1,050명이 다 봅니다. 이거는. 그런데 다 보는데 누구는 점수가 잘 나오고 누구는 점수가 안 나오고 이런 차이가 왜 나냐면 그냥 전공책을 쭉 읽어서 내용 전체를 이렇게 딱 알고 있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요 단계를 거쳐서 이거를 이제 본 분들하고 안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버려도 돼. 이거는 앞으로 안 나올 거야. 이런 것들이 눈에 좀 보입니다. 그리고 그래서 전공책을 보더라도 좀 더 내가 깊게 봐야 될 부분, 그 다음에 얘는 좀 스킵해야 될 부분, 그 다음에 얘는 완전히 외워야 될 부분, 이런 것들이 선별이 좀 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눈이 이제 나오는 거고, 그 다음에 논문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계속 강의 때마다 거의 매번 나눠 드릴 겁니다. 거의 매번. 그래서 나눠 드린 논문들만 하지만 이 정도 이제 될 텐데 넘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논문들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세부적인 부분까지 그렇게 보시는 게 중요하다. 이게 그 전에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안 봤어도 됐었는데 이제는 세부적인 부분을 출제를 안 하면 웬만하면 다 이제 수험생들이 맞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까지 이제 보셔야 된다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목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보통 이제 제목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
요 제목에 맞는 그런 내용을 쭉 서술해 했을 겁니다. 그러면 이 제목과 관련된 내용들 중에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몇 개가 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놓고 내용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별로 이제 줄글이 몇 개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. 그런데 요런 나머지 뒷부분의 몇 줄에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매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 부분 플러스 뒷부분 좀 세부적인 부분까지 보셔야 된다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의미니까 이렇게 이제 보셔야 그 올해 이제 한 번에 합격을 할 수가 있다.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처음 했을 때 모토가 한 번에 합격시키기 그거였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해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해도 있고 대부분 성공했습니다. 그래서 제 강의는 대부분 초수들이 좀 합격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돌아서 한 번에 이제 합격하기 그런 이제 목표로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책을 쭉 이제 전공책을 많이 이제 보실 텐데 그 어떤 책을 내가 이제 봐야지 조금 더 이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높아질까. 자, 이거를 인문지리와 자연지리와 그 다음에 교육론으로 이제 좀 나눠봤습니다. 자, 인문지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색깔로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.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. 나머지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뭐 취사 선택을 해서 그렇게 이제 보셔도 상관없는데 빨간색 같은 경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좀 꼼꼼하게 좀 필독서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. 경제지리학 이제 3판 이현 교수님 거 그거 이제 겉표지가 아마 연두색인가 초록색인가 이제 그럴 텐데 최신판을 이제 위주로 보시고 구판을 꼭 봐야 되느냐 구판을 꼭 봐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판은 꼭 볼 필요가 없다. 왜냐하면 구판에서 심판으로 넘어올 때 내용이 이제 빠졌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도가 덜하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판을 꼭 봐야 되느냐. 웬만하면 심판 위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심판에 없는 그런 내용들은 이제 구판에 있을 거니까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 파트만 이제 이렇게 좀 취사 선택을 해서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가능하면 심판 위주로 이제 보셔라. 최신판 위주로. 그 다음에 경제지리학의 이 책도 마찬가지 한주정 교수님 거 최신판 위주로 이제 그렇게 보시고 이 두 개를 이제 다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서로 보완을 이제 좀 해야 된다. 서로 이 책에는 있지만 이 책에는 없는 경우가 있고 이 책에는 있지만 이 책에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두 개를 서로 보완을 해서 그렇게 보시는 게 내용을 보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시는 게 이제 좋고 그 다음에 뭐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책들은 이런 책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도시지리학, 그 다음에 도시사회지리학의 2에 뭐 요 책 같은 경우에는 얘는 2017년도에 새로 나왔습니다. 2017년도에 이제 번역본이 새로 이제 나왔는데 작년에는 여기에서 많이 출제가 안 됐던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뭐 나와 있는 이런 책들에서 좀 많이 이제 나왔던 것 같은데 최신 그 번역본이라든지 이제 이런 책들은 반드시 봐줘야 된다. 왜냐하면 출제를 하러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런 책은 거의 뭐 갖고 들어가시니까 이거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얘를 조금 이제 보시는 게 좀 좋고 그 다음에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도시사회 지리학의 이 책 같은 경우에는
어, 처음 딱 출간이 됐을 때 그 책에서 무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. 한 서너 문제 정도가 이제 나왔던 것 같은데, 그래서 처음 딱 나오는 그런 책들은 대부분 이제 보시는 게 좋다. 근데 처음 책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내가 다 이제 구입을 해서 이걸 다 보냐.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언제 해드리냐면, 이런 새로운 책들은 보통 여름쯤에 한 7월이나 8월 정도 이제 출간이 되니까, 이렇게 출간이 된 이런 책들, 새로 나온 그런 책들 중에 이거는 조금 이제 볼만한 가치가 있다, 이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다 하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구입을 해서 이거를 모의고사 때 응용을 해서 문제로 이제 만들어 드릴 겁니다. 그러니까 꼭 책을 새로 이제 안 사셔도 제 강의로 이제 다 그렇게 이제 될 거니까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, 그다음에 나머지 도시와 관련된 이런 책들을 그냥 쭉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라는 얘기는 아니고, 이런 것들을 기본 텍스트로 삼으시고, 그리고 이 부분에서 봤었던 내용을 이런 책들에서 어떻게 서술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어떤 관점으로 이제 써놓고 있는지, 거의 뭐 내용이 비슷하긴 하니까 시간이 없으면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인구지리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이현 교수님 책도 있고 한지정 교수님 책도 있고, 뭐 여기 한이라고 써 있지만 뭐 이현 교수님 책도 구할 수 지금 뭐 절판이 됐다고 하는데 구해서 보실 분들은 보셔도 상관없는데, 중요한 거는 이 인구지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은 교과서를 보시는 게 더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인구지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구 구조 파트가 핵심인데, 그 인구 구조 파트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더 이해가 잘 되고, 더 문제도 더 어렵고, 그 다음에 개념도 더 이제 쉽게 이제 나와 있고, 그래서 인구지리학 같은 경우는 한국지리 교과서를 반드시 같이 보시는 게 좋다. 그래서 세계지리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학교에서 사용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 그림 자료라든지 표 자료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참고로 이제 보시라는 의미에서 얘네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자연지리하고 지리교육론 같은 경우는 어떤 책을 이제 좀 봐야 되느냐? 뭐 자연지리 같은 경우에는 권혁재 교수님 책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텍스트니까 자연지리학 권혁재 교수님, 그 다음에 지형학 권혁재 교수님. 이 지형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올해 2018학년도 문제 중에 똑같은 이제 그림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 문제를 출제하신 교수님이 아마 이 교수님 제자 내지는 뭐 절친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뭐 의심은 이제 해볼 수 있는데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. 그 다음에 뭐 권노희 교수님의 한국의 지형, 이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지리 파트에서 지형 파트에서 꼭 이제 보셔야 된다. 얘는 이제 주로 지형 파트에서 봐야 될 그런 분들이고 그런 책들이고, 그 다음에 자연환경과 인간, 그 다음에 자연지리학 사전, 맥라이트 자연지리학, 휴먼 임팩트, 이런 것들은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자연지리학 사전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용어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, 이 자연지리는 한마디로 용어를 누가 가장 정확하게 잘 정의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었냐라는 싸움이기 때문에 용어 정리가 가장 이제 중요하다. 네, 그렇기 위해서는 이 자연지리학 사전을 좀 자주 이용하는 게 이제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자연환경과 인간이라든지 휴먼 임팩트라든지 이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되면 보시고, 여유가 안 되면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런 거 여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중에 뭐 비교적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과 약간 상반되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하는데 방해 요소가 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얘네들은 시간이 나시면 보시고, 아니면 그냥 뭐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.
자, 그 다음에 이제 기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중에서는 기후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는 이승우 교수님이 이제 기후학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책이고 거의 이 책에서 나온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맥라이트 자연지리학 파트에서 기후편 기후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림을 여기서 많이 이제 응용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림을 여기서 이제 응용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책도 이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자연지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책들 위주로 이제 보시고 지리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조철기 교수님의 지리교육학 이 책의 아성을 뛰어넘은 책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 책만 보셔도 됩니다. 이 책만 보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작년에 놓친 부분 중에 이제 하나인데 올해 그러니까 2018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이제 적용이 이제 될 겁니다. 적용이 이제 되는데 그래서 지금 2009년 개정하고 2015년 개정이라 이게 서로 맞물리는 그런 그 연도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나오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고 이제 좀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올해 두 문제가 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. 개인적으로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도 좀 보시는 게 좋다. 그 중에서도 지리와 관련된 파트. 그러니까 사회, 한국지리, 세계지리. 요거와 관련된 그런 이제 개정교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제 보시면 근데 깊게 막 파라는 뜻은 아니고 어떻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전통적으로 지리교육학 조철 교수님 책을 계속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최신 학회 논문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처음에 1월부터 그 다음에 뭐 11월까지 계속해서 논문을 쭉 나눠 드릴 건데 이 논문을 보면 그냥 읽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여유가 이제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읽기도 귀찮고 봐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받아만 두고 이제 안 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뭐를 좀 보셔야 되냐면 이 논문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교수님의 생각을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낸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쭉 읽으면 그 교수님의 생각을 이 주제에 대해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이거는 대학원이나 이제 석박사 과정에서 이제 하는 그런 논문을 그렇게 이제 공부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이제 학문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 논문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논문에서 나오는 그림이라든지 표라든지 그래프라든지 등등등등의 자료 위주로 보는 게 중요하다. 우리는 이 논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돼 있구나. 그 논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논문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위주로 보는 게 중요하다. 우리한테는. 그게 실제 시험을 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. 물론 내용도 보면 이제 좋지만 그 내용은 혼자 봐도 충분히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거고, 이건 조금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, 다시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, 드릴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자연지리와 인문지리와 지리교육론, 그 다음에, 논문. 얘네들 어떤 책을 봐야 되는지, 이거는 뭐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저랑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. 나는 이 책보다 이 책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, 그럼 이제 그 책을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될 거고,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쭉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책들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나. 그 다음에 플러스, 그러니까 올해 2019년
2018년 출간된 책, 출간된 그런 서적을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좀 충분히 좀 준비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1년간, 앞으로 뭐 1년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약 10개월간 어떻게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냐면, 지금까지 나온 그런 기출 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, 그 다음에 그거와 기출 문제와 관련된 그 기출 문제를 근거로 해서 내용을 정리하고, 그 다음에 다시 기출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,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정리하실 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필독서라고 되어 있는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들, 그 다음에 논문 자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1년 동안 쭉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1년 동안 그렇게 이제 노력해 주시면 좀 많이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이제 높아질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제 힘들겠지만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전날까지 그렇게 이제 빡시게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저도 이제 계속해서 많이 이제 노력할 거고, 모르는 게 있으면 계속해서 이제 물어보시고, 그리고 이제 말씀 안 드린 게 이제 하나가 있는데 1, 2월, 3, 4, 5, 6월 때 이렇게 이제 강의를 이제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질문을 좀 하시는 분들도 많고, 그 다음에 중간중간 제가 이제 토론 주제를 하나씩 이렇게 이제 드릴 겁니다. 물론 그 토론 주제 제가 드릴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그 질문에서 나온 걸 수도 있고, 그 토론 주제를 가지고 뭐 1시간, 2시간 이렇게는 못하고 한 2, 30분 정도, 뭐 30분 내외 정도로 해서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끼리, 뭐 아시다시피 제가 뭐 거의 뭐 소수 과목이니까 소수정예니까 그렇게 이제 소규모 토론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이제 해드릴 거니까 그런 시간도 이제 있으니까 좀 기대를 좀 해주시고,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좀 생각보다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도 이제 느끼실 수 있고,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도 있었구나 라는 것도 이제 느낄 수 있고,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개념이 똑바로 잡히는 경우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1, 2월 강의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데, 중간에 좀 빠뜨린 말들도 좀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수업 시간을 이제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강조를 좀 드릴 거고, 그 다음에 3, 4, 5, 6월 달, 그 다음에 7, 8월 달 그렇게 이제 첫 개강하는 날 다시 한번 조금 더 이제 깊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앞으로 1년 동안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작년도 문제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